자, 이제 착오를 한번 와볼게요. 착오하고 사기 강박까지 하고 대리로 넘어갈 거거든요, 원래.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이론 강의 총 정리할 때는 내가 원래 특별법을 빼버립니다. 그 이유가 3월 달하고 4월 달, 5월 달, 6월, 7월, 8월까지 특별법이 계속 했었잖아요. 우리가 매주마다 그래가지고 특별법을 빼고 원래 계약법까지 하는데 지금 자료는 특별법까지 들어가 있고 다음 주에 아마 오면 특별법까지 조금 하긴 할 거예요, 제가. 근데 동영 때 들어가잖아요. 동영에 들어가면 40문제를 푸는 건 아시죠? 동영 때 40문제를 풀고 마지막 20분은 특별법을 제가 그 4주간 동안 주택임대 상가건물하고요. 담보가등기하고 명의신탁 요 네 개를 정리해요. 집합건물은 양이 많아서 그건 정리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네 파트는 동영 네 번이 들어올 때 40문제 풀고 해설하고 나머지 한 20분 정도를 설명을 더 할 테니까 그때 그렇게 하고 나면 특별법은 얼추 잡힐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자, 착오로 가는데 한번 와보세요. 착오. 착오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효과는 뭐가 되는 거죠?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취소를 안 하면 유용인 거죠. 취소가 되어야 소급 무효가 되는 거니까. 근데 취소를 가지고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려면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중요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착오가 있어야 되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없어야 되죠? 중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중요분의 착오는 누가 입증을 하는 거예요? 중요분의 착오는 누가 입증한가요? 우리가 보통 표의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또는 효력을 부인하는 사람, 다른 말로 취소권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반대로 중과실 여부는 누가 입증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입증을 하고요.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이 입증하는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시험범에 5개 정도가 입증 책임이 중요해요. 그 중에 일자를 차지하고 있는 게 요입니다. 요게 가장 중요하고 나중에 가보면 조건에서 정지 조건보다 조건의 성취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엄마 아들. 그 입증 책임이 또 중요해요. 그 부분들이. 나중에 정리가 될 건데 그럼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되는지 중과실에 해당이 되는지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 중요분에 해당이 되는 것은 주관적 표의자 입장, 객관적 일반인 입장, 세 번째는 경제적 불이익을 따져서 중요분의 착오를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증 책임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입증 책임은 일단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갖춰져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착오로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오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요.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래서 작년 의사 표시에서 종합 문제로 배정이 될 때에 여러분들 그 비진이 있잖아요. 비진이하고 통정은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착오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거야. 그 차이점이에요. 요 두 가지가 차이점이었는데 요걸 물었었거든요. 기출문제에서 모르고 하는 의사표시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전달 기관의 착오 그러는데 요즘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한때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택배기사 생각하면 좋은데 택배기사 아시죠? 501호에다가 택배를 보내야 되는데 502호로 택배가 배달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건 착오일까요? 아닐까요? 착오가 아니라 얘는 불도달의 문제라고 해요. 불도달. 그러니까 택배 기사 아저씨는 501호에다가 갖다 줘야 되는데 502호에다가 배달이 된 거잖아요. 이건 불도달의 문제이지 착오의 문제로 다루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계착오가 나와 있는데 지하철 있죠. 동계착오는 취소하려면 뭐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계약 내용이 돼야 되는 거지. 계약으로 하겠다는 합의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데 예전엔 문제 많이 나왔던 지문이긴 하지만 요즘은 좀 뜸하죠. 그래서 동계착오는 뭐가 되면 돼요? 표시가 되거나
또는 상대방에 의해서 뭐가 되면 유발이 됐어요. 유발.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이 되면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는 안 된다? 합의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또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이 됐다면 동기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거나 유발되면 되고 유발은 표시되지 않아도 됩니다. 합의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럼 또 하나 가볼까요? 여기 보면 중요분의 착오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떻게 구별해요? 자, 주관적 표의자 입장에서 일반인 객관적 입장에서 여기에 플러스에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경제적 불이익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주관적, 객관적, 경제적 불이익을 모두 따져서 중요분의 착오를 나누는데요. 여기서 좀 조심을 해볼 건 사기. 요 근래 질문을 한 2번 정도 받은 것 같은데 사기나 강박은 경제적 불이익을 따져야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이걸 요 근래 받은 건 그게 있었네요. 우리가 형법상에 사기죄라는 게 있는데 사기라는 건 속이는 거 아니냐,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보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본 게 있어요. 아니에요. 사기라고 하는 것은 의사 결정을 침해했기 때문에 처벌을 하는 것이지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의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사기 강박 하잖아요. 요 사기 강박은 요건 주관적으로만 따지고요. 객관적으로 따지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얘는 경제적 불이익을 따져야 안 따져요?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기 강박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의사결정 자유가 침해됐느냐 안 됐느냐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고 일반인 시각이나 경제적 불이익을 따지지 않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얘하고 두 가지가 약간 다르다는 걸 좀 달라요.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중요분의 착오는 누가 입증해야 돼요? 중요분의 착오는 표의자를 다른 말로 효력을 부인하는 사람, 유지하는 사람, 부인하는 사람, 다른 말로 얘를 취소권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취소권자다라고 하는 거, 취소권자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 입증 책임은 중요합니다. 단연코 중요합니다. 착오에서는. 자, 중대한 과실로 가볼까요? 중대한 과실. 요 두 개가 반드시 플러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한 걸 말한다. 자, 누가 입증하냐? 그게 중요합니다.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인데 얘는 효력을 유지하는 사람인가요? 부인하는 사람인가요?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이 입증을 합니다. 그래서 유지 두 개 입증 책임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한번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팁이라고 시험에 나올 때 얘가 더 잘 나와요. 얘가 더 잘 나와요. 시험은요. 누구를 더 달래는 거야? 얘를 잘 낼까요? 얘를 잘 낼까요? 빈출이라고 써졌네. 그죠? 그래서 뭡니까? 얘가 훨씬 더 잘 나옵니다. 얘를 물어볼 때 얘를 집어넣거든요. 항상 포커스는 중대한 과실 쪽에 입증 책임이에요. 이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빈출이라고 써졌는데 그걸 또 못 찾네. 자, 이거 그냥 빈출 그냥 쓰는 것 같아요. 자, 공장 보인가요? 공장 보이죠? 공장 나오면 뭘 계산해라? 공장, 착오로 중대한 과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장 그러면 중대한 과실. 근데 여기 하나 더 집어넣는다면 뭐라고 했었어요?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하고 나오면 이건 중과실이 있었죠. 중과실이 있어가지고 이건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다.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 또 하나 쓴다면 중개사를 통해서 했던 거 기억나요? 중개사를 통해서 물건을 매입했는데 잘못 매입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건 중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건 취소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세 가지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공장, 두 번째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중개사를 통해서 하고 취소 두 개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합으로 한번 와볼까요? 이 착오가 시험에 나올 때마다 3년 동안 나온 지문이 있어요. 그게 요겁니다. 요거 착오와 담보채임. 혹시 그 김홍도 선생님 그림 기억나죠? 풍속화가 원래 착오로 물건을 샀는데 잘못 물건을 샀더라. 그럼 원래 담보 책임하고 착오가 경합되면 우리 판례는 담보 책임만 물어야 되고 착오를 물을 수 없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담보 책임은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밖에 안 돼요. 제척 기간이. 그러면 만약에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면 제척 기간이 몇 년이었죠? 최대 10년이야, 10년. 그렇죠? 그럼 담보 책임하고 착오 취소가 경합되면 이 담보 책임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취소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3년 전에 판례를 변경합니다. 변경하면서 그 김홍도 선생님 그림 풍속화가 조선시대에 그래서 그분 얼굴이 지금 없죠. 그 김홍도 선생님 얼굴이 있나? 자, 그래서 뭡니까? 요게 요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 이게 여기죠. 차고 갑자기 그래가지고 아니 김홍도 선생님 그 그림이 원래 없다고 하잖아요. 초상화가 그게 근데 그 일본서 아주 유명했던 화가가 있는데 그분이 김홍도 선생님이 아닌가 그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거.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죠. 쪽발이보다는 그게 있어야지. 이번에 난리 나잖아요. 이 태풍 오면서 독도를 일본식으로 다케시마인가 그 표시했다고 난리잖아요. 썩을 새끼들. 자, 걔들은 왜 안 망하나 모르겠어요. 나는 체질적으로 일단 난 일본 사람이면 미안해요. 그래서 또 뭐 댓글 다는 거 아니요? 일본 좋아해요. 알겠죠? 좋아하는데 이게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 새끼들을 왜 좋아해요? 미안해요. 자, 우호적인 감정도 있을 수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 선인들을 죽이는 거 계산해 보면 또 애국주의도 아니고 나는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 얼마나 진짜 화가 나네. 갑자기 화가 나네. 얘가 봐봐요. 자, 경합의 문제 착오 보이죠? 착오하고 담보 책임은 지금은 경합돼서요. 착오로도 취소할 수 있고 담보 책임으로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선택이란 말이죠. 선택죠.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요것만 한 3년 동안 언급이 됐었는데 올해도 나올까 하는 생각은 들긴 해요. 한번 체크만 해 두시라고. 자, 여기 보면 9번의 착오로 인하여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을 입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경제적 불이익이 없네. 그럼 중요분의 착오가 될 수 없다. 중요분의 착오가 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자, 매도인 이거 빈출이라고 돼 있잖아요. 엄청 아마 여러분들 피부로 느낄 거래요. 수험생이면 중개사. 매도인이 매수자의 이행지체입니다. 이행지체는 뭐죠? 채무불이행입니다. 계약을 뭐 했어요? 적법하게 해지했네요. 해지하면 뭐가 들어가요? 손배청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매수자가 뭐예요? 착오는 불법이다 아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손배청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매수자는 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뭐 할 수 있다? 매매계약을 착오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서 요걸 외울 때 뭐라고 했나요? 계약을 해제한 후에 착오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착오에서도 단연 으뜸이잖아 이 문제가. 그래서 요 근래 5년 동안 3번이나 배정되는 지문이에요. 계약법에서 1번, 민총에서 2번이요. 이게 계약법으로도 나옵니다. 이 문제가. 또 하나만 기억을 해볼까요? 11번 올리면 되는데 참 미련해서. 자, 11번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착오는 강행규정인가요? 의무규정인가요? 의무규정이죠. 그러면 물건에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취소하지 맙시다 하고 취소권 배제 특약 된다 안 된다? 취소권 배제 특약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취소권 배제 특약이 가능한데요. 요 11번하고 요거요. 착오는 손해배상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9번하고 10번은 문구 놓으세요.
9번, 10번은 꼭 묶어 놓으세요. 9번, 10번은 꼭 묶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기강박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기강박. 자, 사기강박은 28회 때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29, 30, 31, 32, 4년 동안 전혀 언급이 없어요. 전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자, 그러면 사기나 강박은 뭐라고 했어요?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한다, 안 한다? 일치한다. 그죠? 근데 의사 형성 과정에 뭔가 강압적인 게 개입된 것이죠. 자, 과실에 의한 사기, 기망행위, 과실에 의한 사기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기나 강박은 고의성을 전제로 하지 과실을 가지고 취소할 수는 없어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자, 여기에 2번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고소고발 하잖아요. 고소고발은 당연히 뭐예요? 그 사람 상대방에게 어떤 위화감이나 강압이라는 게 가미될 수는 있죠. 그죠? 공무원이 뇌물 먹었다. 당신 고소고발할 거야? 그럼 당연히 위화감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포인트가 요거네요.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인가요?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자 고소 고발을 이용했다면 얘는 강박이 될 수 있다 없다? 해당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해당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고소 고발은 강박이 될 수는 없지만 그걸 이용해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다면 당연히 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3번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상대방의 손해를 입혔다 보인가요? 아까 요게 뭐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착오. 착오로 뭐 했어요? 아까 취소를 했어요. 착오를 취소했더니 누가요?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죠? 요거 손해배상 한다 안 한다? 손배청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준다. 이유가 뭐예요? 착오는 불법이다 아니다?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은데 사기나 강박은 불법이에요. 처벌한다고. 그래서 손해를 입혔다면 당연히 상대방은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기와 착오는 다르다는 거 두 개를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삼자 사기 요게 별표시인데요. 이 삼자 사기는 여기다가 밑에다가 써 줄까요? 그냥 밑에 아래쪽에 비어 있으니까.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기 강박이 시험에 나오면 삼자 사기 강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갑이란 사람이 토지가 있었고 여기 병이란 사람이 이렇게 사기를 칠 겁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을하고 계약을 맺을 거예요. 매매 계약을. 그럼 여기 취소권자가 누군가요? 취소권자가 갑인가요? 을인가요? 갑만 된가요? 갑과 을이 된가요? 병도 할 수 있나요? 취소권자는? 취소권자는 이 지문 있는 것 같아요. 동영상 보신 분도 아마 알 것 같아요. 제가 밴드에 있었던가 이 지문이. 갑이라는 사람이 미성년자고 을이에요. 상대방이 됩니다. 근데 미성년자가 계약을 맺었어요. 매매 계약을. 그때 상대방 을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죠? 예요. 취소권자는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정해져 있는 게 뭐겠어요? 제한 능력자 차신, 미성년자 차신, 사기를 당한 사람, 강박을 당한 사람, 그렇죠? 뭔가 당한 사람이야 돼. 그러면 얘만 취소권자가 되지, 얘가 취소권자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얘는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 거죠. 근데 얘가 갑자기 언제나 취소해버리면 상대방이 불치게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삼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요 계약의 취소권자는 함부로 취소하지 마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갑이 취소를 하려면 자 1번 상대방 누구요? 을. 상대방이 요 병이라는 사람이 사기 강박 쳐가지고 내가 싸게 샀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을 때 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취소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상할 수 취소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의 계약이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취소되지 않았는데 얘가 1억짜리 집을 5천에 팔았다면 얘는 사기 강박에 의해서 싸게 판 거죠. 손해가 나온 거라고. 그러면 손해배상을 불법 행위로 누구한테? 병이란 사람에게 손배청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갑과 을 간의 계약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사기 강박은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갑이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죠. 병이 누구겠어요? 병이 을의 대리인입니다. 무조건 얘가 대리가 나오면 정말 반갑죠. 정말 좋은 문제죠. 그럼 뭐예요? 갑은 언제나 뭐하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장 어리숙한 사람은 을 본인이 알았냐 몰랐냐 그걸 따지고 있어요. 그죠? 환장을 노르시죠. 그냥 뭐예요? 병이 을이 전혀 몰랐다. 갑이 사기친 걸 전혀 모르고 있어도 갑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고, 네 번째 이제 피용자가 나올 수가 있죠. 피용자 병이란 사람, 요건 상할수를 따져야 됩니다. 상할수를 따져야 갑이 취소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빨간색 아니에요. 노란색 쳤다고 또 빨간색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얘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이 삼자 사기가.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시 돌아오면 삼자 사기로 인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를 입었다. 여긴 누구일까요? 갑이. 그죠? 제 3자가 누구일까요? 병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매 계약을 갑과 을 간의 계약을 취소해야 될까요? X 취소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질문 뭐 정말 잘 나오는 부분이죠. 매도자의 기망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할 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을 했어요. 자,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 토지가 있었거든요. 요게 갑의 토지고 갑이 을하고 팔대게요. 야, 여기 토지 일부분 있지? 여기 일부분, 요 일부분을 좀 내가 이거 빼고 팔겠다 그랬는데 물어봤겠죠. 몇 평쯤 돼요? 그랬더니 한 뭐 3평 정도 될까? 그랬단 말이에요. 3평 정도 될까? 하고 뭔가 알았습니다 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 이후에 보니까 이게 30평이더라고. 30평. 근데 이해되죠? 그러면 요것만 무효가 되냐? 전체 계약을 무효로 할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 요 판례는 우리 파트에서 안 나오고 취소 쪽으로도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특약만 기망에 의한 법률 행위로서 취소할 수는 없어요. 뭘로 가야 된다? 전부 무효가 되어야 된다는 거. 이건 일부 무효가 아니에요. 전부 무효가 된다는 거. 이 판례도 상당히 유명한 판례입니다. 자, 강박에 의해서 강박 동그라미, 소송행위 동그라미, 원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죠? 소송행위, 비통착사강 적용되지 않는다 하고 나왔죠. 7번은 엄청 중요합니다. 사기 강박이 시험에 나오면 7번이 빠진다. 끔찍해요. 이게 빠지는 거 생각하면. 빠질 수가 없는 애입니다. 얘는요. 자, 누가 포인트일까요? 대리인 보인가요? 대리가 나오면 을에게 매수사를 표시한 병은 갑이, 그 갑이 누구예요? 본인이죠. 본인이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대리가 사기친 것을 본인이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지금 얘가 사기쳤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다. 전혀 몰랐다라고 해도 병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런 의미예요. 본인이 몰라도, 여기에 갑이 본인이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하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3번 제3자 사기, 이것도 빨간색이죠. 제3자 사기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 상할 수가 있어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언제나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상할 수가 있어야 취소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7번, 8번 엄청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요거까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아마 사기 강박이 문제가 나와도 별로 그렇게 틀리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 좀 염려스러운 건 그건 있어요. 밑에다가 예를 들면 아파트 분양 광고 있었죠? 예, 분양 광고. 광고는 청약의 요인인데 이때 광고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싱크대 그 기억나요? 한샘, 한심 이런 거. 백곰, 흑곰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이 분양 광고 내용입니다.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건 사기다 아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가 분양 광고, 상가 분양 광고에서 그 수익률이 있었잖아요. 수익률을 약간 높게 책정이 됐는데 나중에 분양을 받고 들어갔더니 수익률이 나지 않더라. 그렇죠? 요건 사기다 아니다. 사기가 아니다. 요거 하고요. 하나 더요. 우리가 가격 시가 교환 계약에서 내 집이 얼마예요? 그러면 1억 7천인데 2억? 근단 말이야. 2억? 그럼 이건 사기다 아니다. 요 시가를 일으킨 것은 착오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기 때문에 얘는 유효 무효 요 시가를 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요 세 개 상가 분양 광고, 아파트 분양 광고 요건 28회 때 기출지문으로 나왔고 1, 2, 3위 나란히 나와가지고 답이 됐던 지문이고요. 요 시가는 뭐 아무 때나 나와요. 아무 때나 시가. 그러면 여기까지 아마 집어넣으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문제를 고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정도 봐두시면 되네요. 자, 의사표시 끝났네요. 자, 5번. 자, 의사표 효력 발생 잠깐 봐볼까요? 우리가 의사표시는 원칙은 뭐죠? 우리는 도달주의를 선택을 하고 있죠. 도달 동그라미. 자,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수령을 하였거나 요거 조심하세요.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 내용을 알아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읽을 수 있는 상태로 놓이면 되는 거죠. 우편함에 들어가거나 가족들이 받았거나 회사 동료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요게 가끔 눈에 띄죠. 상대방의 그 내용을 알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몰라도 된다고요. 그 다음에 도달주의는 격지자간, 대화자간 모두 적용되고 다만 격승발은 기억나죠? 격승발 요거 하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무권대리에서 무권대리인이 누구 대리인이 아니죠. 무권대리에서 누가요? 무권대 누가 상대방이 본인에게 너 추인할 거냐 말 거냐 최고하거든요. 요 최고의 확답입니다. 최고 확답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건데 얘는 발신주의예요. 발신주의.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의 발신주의가 요 격승발 격지자간의 승낙은 발신주의,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최고의 확답은 발신주의. 그러니까 요거 본인이 확답 여부에 따라서 추인인지 아닌지 나오잖아요. 발신주의. 그래서 요게 발신주의고요. 자, 도달주의는 공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공법에도요. 사법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도달주의 여기 보니까 효과 도달이 되면 철회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원래 철회가 안 됩니다. 알겠죠? 청약했다. 청약이 도달되면 철회할 수는 없다. 뭐 나오잖아요. 요거 기억하세요. 불착, 연착은 누가요? 표의자의 불이익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요건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빈출. 요게 발신한 후에, 청약을 발신한 후에, 예를 들면 사망이 됐습니다. 청약자가 또는 행위 능력이 상실됐네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유효, 무효? 유효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청약자가 돌아가시거나 청약자가 행위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청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자, 공시송달. 공시송달은 딱 시험에 나올 때 요것만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과실이 있으면 공시송달이 안 돼요. 과실이 없어야 돼요.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를 모르거나 상대방이 누군지를 아는데 어디 사는지를 모릅니다. 그때 뭐라고요? 공시송달할 수가 있다. 공시송달이 뭐예요?
법원 앞에 게시판에다가 A4 용지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그냥 붙여놓는 것을 공시송달이라 그래요.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엄청나게 불리한 거죠. 그때 그래서 표의자에게 말하는 사람에게 과실이 있으면 돼요, 없어요? 과실이 없어야 공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시험에 나오고요. 나머지는 그냥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수령 무능력자, 아마 요것도 여러 번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했었는데, 만약에 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을이라는 사람에게 청약을 했습니다. 1억에 사라고.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미성년자입니다. 자, 미성년자인데 눈도 뭡니까? 검은 자보다는 흰 자가 많고 입가상에 촉촉하게 침도 흘러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내 집을 1억에 사세요. 그럼 을이 그 내용을 알까 모를까? 몰라. 수령 능력이 없어서 갑은 을에게 내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친권자가 누군가요?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그 내용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면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그걸 물어보네요. 그래서 표의자는 의사표시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에게는요? 미성년자에게는, 제한 능력자에게는 도달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누가 있나요? 법정 대리인이 알았다 보인가요? 알았을 때는 표의자도 도달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숙지할 정도는 아니지만 여기 뭐라고 써져 있어요? 주의. 그렇죠? 주의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 정도.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야기 알고 있는 의사표시. 자, 대리제도로 넘어올 건데요. 대리제도는 이미 못이 박혀 있어요. 무조건 1번 누가 나온 거에 시험에는요. 표현대리, 이 중에서도 126조가 나올 확률이 가장 좋죠. 두 번째는 누가 나올까요? 협의에 무권대리가 나옵니다. 무권대리. 각각 하나씩 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예요? 대리에 종합 문제가 시험에 나오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제한, 대리권의 소멸, 그다음에 복대리까지, 현명까지 넣어가지고 이걸 종합으로 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양이 많지만 상식으로 풀면 그냥 풀리는 문제고요. 여기 대리 파트는 고차원적인 지식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해 오던 대로 가서 그냥 가서 보고 읽고 답이 3번이구나 하고 찍고 나오면 되는 문제. 아무 고민 없이. 이건 별로 고민 없어요. 물권법의 등기까지 넘어가야 등기에서 좀 고민스럽지. 이런 건 고민할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고요. 그게. 자, 대리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리인이, 그죠?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되죠? 본인의 이름으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죠? 현명.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효과가 누구한테요?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입니다. 항상 머릿속에 갑, 을, 병이 항상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대리가 들어오면 갑, 을, 병. 갑이 본인, 을이 대리인, 상대방 병. 요 꼭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간접 대리 사자 필요 없는데 요것만 해볼게요. 대리. 자, 의사결정을 누가 한가요? 대리인이 합니다. 본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여기서 물어볼까요? 본인은 의사 능력이 없습니다. 의사 능력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대리 제도가 된다 안 된다? 가능합니다. 왜? 본인이 의사를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의사결정은 누가 해요? 대리인. 그러면 대리인은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있어야 되죠. 근데 행위 능력은 요한다, 안 한다? 행위 능력은 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7살짜리 미성년자입니다. 의사 능력 있을까요? 없습니다. 혹시 의사 능력을 엄마 사탕 내 거요? 그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아니, 의사 능력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요. 왜요? 법도 딱 무자르시 딱 잘라가지고 의사 능력 있다 없다를 가리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보통 지금은 민법상은 12살, 11살 정도면 의사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15살짜리한테 대리 행위를 해달라고 숙권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의사 능력이 있으면 미성년자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리는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지만 행위 능력은 필요 없는 거예요. 자, 행위 능력 여기 써졌네. 필요 없다. 그럼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단 전제 조건은 뭐예요? 의사 능력은 있어야죠. 자, 의사 능력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사실 여부는 필요 없는 거고요. 자,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수동대리 나오잖아요. 수동대리는 다른 건 필요 없을 것 같고, 아, 수동은 뭐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알겠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이 을이 있고 병이 있어요. 지금 얘가 대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는 거, 능동은 뭐예요? 얘가 하는 거잖아. 그죠? 받는 건 얘가 이렇게 주는 거야. 얘가 주면 얘가 받는 거거든. 그럼 현명을 누가 해? 을이 해요? 을이 병한테 요거 본인한테 주면 돼요? 이렇게 해요? 아니면 상대방 병이 야 이거 본인한테 줘. 그럴까요? 현명을 누가 하는 거야? 현명을 병이 하는 거야. 얘가 하는 게 아니라. 아이 물건 주면 을이 뭐라? 이거 뭐예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상대방 병이 뭐라 그래? 갑한테 줘. 갑한테 줘. 이게 현명 아니에요. 그래서 수동은 현명을 누가 하는 거야? 수동 현명을 누가 상대방이 현명한다 이 말이에요. 대리가 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거니까 잘 안 나와. 처음에 받는 거. 그다음에 이 수동 대리는 언제나 단독으로 수령해요. 대리가 여기 가요. 대리가 을도 있고 정도 있고 무도 있고 그러면 얘 돌아버린다. 그죠? 얘한테도 줘야 되고 얘한테도 줘야 되고 얘한테도 줘야 되니까 얘가 귀찮은 거야. 그래서 무조건 수동 대리는 뭐라고요? 그 여러 사람의 대리가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만 수령하면 전체가 받은 걸로 봐버려요. 이건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꼭 내겠다. 언제요? 10년에 한 번 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낸다 그래도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두 개만 체크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와 볼게요, 이제. 자, 이무대리에서는 숙권행위를 하잖아요. 그죠? 누가 누구한테 줘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숙권행위 보이죠? 누가 주는 갑이 누구한테? 을에게 주는 거. 숙권행위는 분료식이에요. 단독행위다라고 되어 있죠? 단독행위다. 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숙권행위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좌우지간 숙권행위는 분료식이고요. 단독행위예요. 자,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면 본인은 위임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더니 이 두 개가 충돌이 되는 거야. 충돌이. 이게 뭐지? 이런 거야. 자, 그림 그리면 갑, 을, 병에 있잖아요. 그러면 요걸 뭐라 그래? 요걸 뭐라고 하고 요걸 뭐라고 하죠? 요 사이를 요렇게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뭐예요? 이건 대리 행위입니다. 그죠? 그럼 얘가 미성년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리 행위는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 대리인도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으니까 미성년자도 대리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있어. 근데 얘가 미성년자인데 대리 행위를 하려면 여기가 위임 계약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위임 계약은 뭐예요?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거 본인은 얘가 미성년자면 위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취소하면 그다음부터 대리 행위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겠지. 얘 때문에 얘가 나온 거니까. 그래서 문제를 물어볼 때 위임 계약은 미성년자란 이유로 취소가 되나요? 그럼 된다라고 하고 대리 행위는 미성년자란 이유로 취소할 수 있나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위임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대리 행위는 취소할 수 없는 거야. 뭘 물어보는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림까지 포함시켜서. 자, 문제를 한번 와볼게요. 문제를 오시면 자, 여기를 먼저 1번을 보려면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보고 올라와야 돼요, 원래. 근데 여러분들 능력을 믿어볼게요. 지금까지 공부한 게 얼마예요? 그렇죠? 11월부터 8월까지 공부했으니까. 자, 갑의 대리인 누가 돼 있어요? 을이. 병소유 부동산을 매수합니다. 그림을 먼저 그리세요. 갑, 을, 그 다음에 뭐예요? 병. 그죠? 집이 있었네요. 이렇게 대리계가 됩니다. 자, 이해됐죠? 1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을의 기망행위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기망을 누구 한 거예요? 예, 을이 누구요? 병을 사기친 거죠. 그러면 취소권자가 누구예요? 병,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을 고를 수는 없어요. 그럼 얘가 병이 취소권자죠. 그럼 자, 을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갑이 본인이 전혀 그 사실을 몰랐다. 전혀 몰랐다는데 전혀 모른다. 그렇죠? 그래도 취소권자 병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대리가 사기쳤어요. 대리가 강박을 했어요. 이건 땡큐요. 언제나 취소할 수 있으니까. 언제나 앞뒤 볼 거 없어요. 언제나 취소가 되거든요. 이건요. 이건 본인이 알았냐 몰랐냐 이거 얼마나 잘 나와요. 기똥차잖아 이 문제. 그래서 이 질문은 엄청 잘 나옵니다. 자,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자, 현명을 안 했네요. 자,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죠. 현명하지 않으면 세 가지 기억해라고 그랬죠. 뭐뭐 했어요? 현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두 번째,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세 번째, 요거 상할수 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상대방 병이 얘가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됩니다. 하라고 해서 현명을 하지 않으면 원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를 꼭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이 세 개를 들어가고 가셔야 돼요. 꼭 좀. 그럼 현명 안 했죠? 그럼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갑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을을 위한 것, 자신을 위한 걸로 본다요. 여기가 추정하는 거 아니에요. 본다. 그럼 누가 책임진다? 을이 책임을 져야 된다. 위임장 제시가 됐네요. 그럼 위임장 제시는 볼 거 없네요. 현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그래서 갑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걸로 볼 수 있다라고 고쳐놔야 되죠. 현명한 거잖아. 위임장만 보이면 현명한 거다. 위임장 현명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위임장을 제시하고 보이죠. 그 다음에 본인의 이름만 기명 날인했다 계약서에 본인의 이름만 기억했다 하더라도 요건 유효고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4번 을의 계약 체결에 대리권이 소멸했네요. 오면 소멸된 다음이네. 소멸한 다음에 얘가 계약을 체결했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걸 129조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적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립될 수 있다. 근데 이때 보니까 어디가 틀렸나? 병이 선의만으로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선의만으로 여기가 틀렸어요. 왜 그럴까요?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능력을. 왜 그럴까요? 표현 대리가 총 몇 개죠? 125조, 126조, 129조가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 병은 언제나 선의 플러스 여기 무과실까지 요구됩니다. 그래서 선의 무과실까지 있어야 표현 대리가 성립되고 그에 따라서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선이 어디 갔나? 선의만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무과실까지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된 거예요. 자, 을이 공법상의 행위에 관하여 이게 뭘까요? 등기 신청, 등기 신청을 해라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줬습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매매를 해버렸다 그랬잖아요. 아까 설문지가 매매했잖아. 여기 매매해봤잖아. 매매.
근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등기 신청을 해라고 했더니 매매를 해버렸네요. 그럼 뭘로 간다는 거야? 권한을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126조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판례 연결되어 있죠? 요 밑에 판례에요. 등기 신청 인감 증명서를 좀 떼가지고 와. 교부해갖고 와. 냅다 팔아먹어 버렸네. 그럼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네,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적용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는데 문제는 상당히 좋은 것들에 지문 하나하나마다 다시 긁어다가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꼭 좀 시험에 여러 번 반복했던 지문들에 최소가 3번 이상 여기 나온 문제 지문들은 자 그래서 요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 정답은 몇 번이에요? 정답이 궁금하면 여기 5번이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옆에 보면 오타가 아니거든요. 다 맞는 지문이에요. 이건요. 이 지문 다 알아야 돼요. 자, 이제 뜯어보게 이제 이걸 하나씩. 자, 대리권 넘어와 볼게요. 대리권에서는 당연히 이제 수권행위는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4번 별표시 대리권의 범위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건 25회 이후부터는 매년마다 문제가 배정이 됩니다. 대리권의 범위에서 만약에 요걸 해볼게 이렇게 자 매매를 해라고 포괄적 대리권을 줬어요. 그러면 여기 중도금 받을 수 있다 없다? 있고 이거 취소권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건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되죠. 그럼 여기에 더 정리해 봐야 되죠. 자 예금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버립니다.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대여금 좀 받아갖고 오세요. 대여금 빌려준 돈 받아갖고 와. 일부를 면제해 준다. 된다 안 돼요?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또 경매를 해갖고 오세요. 경매 취하동이 해버려. 자기 마음대로 취하동이. 취하동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 근데 그건 안 돼. 여러분들 혹시 상대방이 그 해제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계약을 안 하겠다고. 요 해제 의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요거를 수령할 권한이 있나 없나? 대리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야, 나 해지할게. 근데 그걸 대리인이 수령해버린 순간 계약은 해제가 돼버리거든. 그럼 결국은 수권을 받아야 되는데 요건 뭐예요? 수령할 수는 없어요. 이건. 그래서 요거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요 판례.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 언급은 안 됐어요. 그래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밑에 118조 요거 좀 체크. 요거 꼭 해야 돼요. 여기 요거 꼭 해야 돼. 요거 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8조. 118조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조문은 기억 안 날 거예요. 근데 기억나는 게 뭐가 있죠, 여러분들? 기억 안 나죠? 그게 그 118조가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 그 조문이에요. 이게 보충 규정. 보충 규정인데요. 이게 보존 행위하고 이용 행위하고 계량 행위 할 수 있는 거. 보존 행위는 무제한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용과 계량은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죠 지금? 그럼 얘들은요, 요걸 시험을 낸 적이 있어요. 진짜 우리 기출 문제 있어요. 대리권의 범위가 명백해요. 명확하다고. 그 다음에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적용되지 않는다. 그때 시험에 요걸 냈어요. 대리권의 범위가 명백하더라도 118조 보충 규정을 적용해서 보존,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 있다. OX, X예요. 이게 명백하면 이게 보충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보충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요걸 한번 우리 시험에 낸 적이 있어요. 적용되지 않아요. 명확해 버리면. 자, 그 다음에 대리권의 남용이요. 주의입니다. 대리권 남용. 아까 이야기했죠? 대리권 남용 그럼 뭐라고 했어요? 횡령. 이거 본인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져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면 헷갈려 대리인이 매매 대금을 횡령했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러면 느낌상에 횡령했는데 왜 이걸 본인이 책임져야지? 이렇게 가버린다고. 이게 물어보는 패턴에 따라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답 나오는 것들이. 그래서 좀 조심할 건데 대리권 범위 내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 행위를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대리권 남용. 자, 그 다음에 7번에 오면 이건 주의하세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우리 시험에 나오긴 하는데요. 뭐라 할까요? 답이 잘 안 돼요. 자기계약이 뭔지는 알죠? 상대방이 난 거, 이거, 아니, 요거, 갑이 을한테 집을 팔아달라고 했는데, 을이요, 상대방이. 이게 자기계약이잖아요. 그러면 가격 결정을 누가 해요? 을이 하니까 갑은 불리해지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대리권, 병이라는 사람이 대리권을 준 거지. 쌍방을 대리한 거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결정하면 누가 손해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자기계약과 쌍방대는 원칙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렇죠? 근데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의 허락이나 다툼이 없는 것들, 그 다음에 등기 신청 동그라미,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하세요. 우리 시험에 한 번 나오고 자취를 감추긴 했습니다만 1인 변호사가 한 사람이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을 대리해서 요 강제집행에서 배당 신청한 경우가 있어요. 이건 가능해요. 이건 유효. 이건. 그래서 등기 여기 동그라미 칠 때 요것만 보여주세요. 허락받은 경우, 다툼이 없는 경우, 등기 신청, 배당 신청 이 네 가지는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하면 혹시 그 친권자 엄마 아빠가 미성년자 그 본인 이게 미성년자가 본인이었거든요. 이거 증여하는 거 유효 무효? 유효. 그래서 자기 계약이에요. 엄마의 집을 아들 명의로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럼 본인 미성년자는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자기 계획에 위반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친권자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 본인에게 증여하는 거는 유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조심할 건 요거요. 위반하면 유권이다, 무권이다. 무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죠?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소급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계약과 쌍방대를 원래 금지하고 있는데 자기계약과 쌍방대를 위반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무권이 되는 거고 그 무권 행위를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요걸 대려 또 조심해야 돼요. 요것만 계산하면 돼요. 요것만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허락받은 거, 다툼이 없는 거, 등기 신청, 배당 신청, 요 친권자가 자에게 증여하는 행위, 친권자가 자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자기계약 쌍방대리로 전부 다 허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대리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뭘까요? 공동대리는요. 요것만요. 언제나 뭐요? 특별한 법의 규정이 없으면 언제나 뭐예요? 각자가 원칙인데 시험장에 가면 공동이 원칙이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X가 됩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고요. 당연히 위반이 되면 뭘로 가는 거예요? 무권들이. 무권은 뭐가요? 이것도 유동적 무효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거 본인이 뭐 하면요,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이것들이. 자,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 사유, 대리권 소멸 사유가 나오잖아요. 대리권 소멸 사유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그래서 이무와 공통 소멸 사유 보이죠? 뭐였죠? 그게 사사성파하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어디 갔지? 성파, 파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얘가 답이에요. 항상 본인이 뭐야? 파산. 본인이 뭐예요? 성년후견. 대리가 뭐예요? 한정후견. 요 세 개 중에 답이에요. 세 개 중에 답이 됩니다.
세계 등에. 그 다음에 이무대리권의 특유한 소멸 사유가 뭐예요?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거나 철회되는 거. 그래서 외우실 때는 그냥 사사, 성파, 종료, 철회 이렇게 외우시면 그렇게 무리 없이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체크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현명주의 하고 나오잖아요. 현명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까지 정리해 버릴까요? 자, 현명은 딱 이거예요. 빈출이긴 한데, 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된다. 이때 본인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익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뭘까지요? 불이익까지. 요 위한다라는 것은 대리 행위가 있어요. 그럼 대리 행위를 하면 이익이 나오거나 불이익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이익과 불이익을 누구에게요? 전부 다 본인에게 귀속 시키려고 하는 의사를 본인을 위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익만을 귀속시키는 게 아니라 대리 행위를 하면 거기에 이익과 불이익이 나오는데 그 대리 행위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겠다 그런 의미라고요. 그 다음에 현명의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면 구두, 서면 대리도 되는데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유임장을 제시를 하거나 또는 계약서에다가 누구 이름만 기재한 거죠. 본인 이름만 기재를 해도 이건 현명이다 아니다. 이건 현명으로 취급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5번에 본인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의 사정으로부터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이것도 뭐예요? 현명이에요. 그래서 아까 현명을 하지 않아도 상할 수가 있다면 이건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7번은 무조건 기억해 주세요. 우리 시험에서는 얘가 가장 잘 나오니까 현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를 위한 걸로 본다? 대리인 자신을 위한 걸로 본다.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이건 누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져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대리인 책임을 져야 된다. 다만 자, 상대방이 누구예요? 병이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았다라는 거죠. 알았거나 뭐가 있다면 알 수가 있다면 효과는 누구한테? 본인에게 기속돼요. 그래서 상할수 하고 들어오죠. 상할수가 되면 무조건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된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대리인의 하자는 누가 기준이죠? 대리인이에요. 근데 이때 대리인 기준이다라고 할 때, 자, 머릿속에 갑을병은 그려져 있죠,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럼 병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을 사기쳤네요. 사기쳐서 계약이 이루어진 거야. 그럼 취소가 되나요, 안 되나요? 취소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병이라는 사람이 을을 사기쳐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그럼 이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을은 이무대리인일 때는 취소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갑이 행사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뒤집어서 이제는요.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를요? 병이라는 사람을 사기쳤다. 그럼 취소권자가 누구예요? 병이 되니까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기쳤다. 취소권자는 누구예요? 병이에요. 그래서 병은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상대방이 사기쳤을 때 갑이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니라 누가 당해야 돼요? 을이 당해야 돼. 대리인이 기준이니까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해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이 그림 처음 그린 거 아니에요. 여러 번 그렸었어요. 다만 뭐가 있었냐면 본인이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 첫 번째는 아까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공박.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특별한 법률행위에서 지시. 이 두 가지는
본인이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랬어요. 만약에 대리가 물건을 매수해 갖고 왔는데 하자 없는 물건을 하자가 있는 걸 모르고 사 갖고 온 거죠. 근데 본인이 하자 있음을 알면서 지시를 해 가지고 사 가지고 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지시란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담보 책임이 문제가 나올 거예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상대방이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죠, 본인이 알면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대리인은 행위 능력은 요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고요. 우리 시험은 2번만 시험에 나옵니다.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다. 이게 누구예요? 미성년자. 미성년을 이유로 해서 본인은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시험에서는 무조건 뭐가 나와요? 한 문제가 배정이 돼요. 한 문제가 배정이 되는데, 우리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있었던 거 있죠? 아직 복대리가 남아있긴 한데 요거까지 합해서 나올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앞에서 그 문제 있었잖아요. 여기 그 1번 문제. 자, 잠깐만요. 쉴게요. 여기 1번 문제, 요 문제 있잖아요. 이런 형태로 종합으로 한 문제가 배정이 된다고. 이런 형태로. 이게 하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표현 대리가 한 문제, 무권 대리가 한 문제, 총 세 문제가 배정이 되는데, 대리 파트는 무조건 한 문제는 놓쳐도 두 문제는 잡으셔야 돼요. 무조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정리가 됐고요. 쉬었다 오면 복대리하고 무권 대리 정리할 겁니다. 쉬었다 오세요.